반갑습니다. 리더십 TV입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는 경자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직 리더십 세 번째로 리더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벌나비가 꽃을 찾는 것은 꽃에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기 없는 꽃은 벌나비가 찾지를 않죠. 벌나비가 향기 때문에 꽃을 찾았다면 무언가 얻기를 위해서 꽃을 찾았을 겁니다. 벌나비는 향기에 의해서 꽃을 찾지만은 그 꽃에 와서는 꿀과 꽃가루를 얻습니다. 벌이 생활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꽃은 벌에게 주기만 하고 자기는 이득을 얻지 못했느냐? 결실을 맺게 됐죠. 서로 이득을 찾았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움직이는 것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순자의 제자 한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동물이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는 애정도 배려심도 의리도 인정도 아니다. 오로지 이익뿐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은 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한다고 가정하지만은 개인 이득을 앞세우면 안 될 곳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조직에 자기가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업무 수행을 하는 그 업무는 자기 이득을 차리기 위해서 업무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치인이나 관료나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지도자나 리더는 자기 개인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이 자기 이득을 차리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특히 관료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에는 개인 이득을 앞세우면은 조직은 흐트러지고 국가는 위험해질 수가 있다. 국민들은 어렵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리더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리더고 이 리더를 갈 때에 뒤에 따르는 사람은 왜 따르느냐? 그 지도자나 리더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따른다는 겁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향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인간미나 도덕성이나 윤리나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따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향기라고 생각한다면 리더는 따라오는 사람을 잘 이끌어서 무언가를 성취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이익이 뭘 가는 건데, 가장 법을 잘 준수해서 어느 누구에나 가장 공평하게 법을 준수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요 팀원들은 외부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고, 정치 지도자면은 외부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가리지 말고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잘 발휘해서 뭔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익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시켜주면서, 야, 내가 지금 회식시켜줬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회식시켜줬으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용돈 줬으니까 나를 따라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야, 내 회식시켜줬으니까 우리 지금 내일부터 일 열심히 해보자.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일을 열심히 하겠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이익을 주는 것은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곧 승진을 하는데 승진할 때까지 좀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키는 일 좀 잘 해달라.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나만 이득을 차리기 위해서 아랫사람을 희생시키는 방법에서 이런 세 가지는 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가장 좋은 리더의 향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제갈량이는 훌륭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기고 누구와 협상을 하면은 100%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성공하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제갈량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예무도, 마음 밖에 칼이 없다. 나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이해시키니까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더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우리 싸우자, 싸워서 이기자 하니까 병사들이 열심히 싸우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양의 가장 좋은 교양서가 뭔가 봤더니 논어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논어에서 리더의 향기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논어는 인을 기초로 한 인간론, 인생론, 정치론, 지도자론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양의 인간 교양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은 성경이다 하는 거죠. 그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사람 치고는 선한 이가 없다.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사람 치고는 악한 사람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논어의 대표적인 것이 인입니다. 인은 공자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이라는 글자는 두 글자가 합해져서 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람 인이고 두 번째는 두 이자라는 거죠. 사람 인자와 두 이자가 합해져서 하나가 됐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어질인이라는 것은 사람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또한 인이라는 것은 많은 획 중에서 두 획을만 합해가지고 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기에는 심대한 하나의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왼쪽으로 뻗친 혁은 양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뻗친 혁은 음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음양에 조하다. 그 다음에 사람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면은 평화가 오고 이 세상이 화평해진다 하는 거죠. 어느 한쪽이 강하면은 분란이 일어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첫 번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가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뻗친 혁은 의지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뻗친 혁은 협력을 말한다. 사람은 남에게 의지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의지하면은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왼쪽으로 뻗친 획은 양보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뻗친 획은 배려를 말한다. 사람은 의지하고 협력하려면은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왼쪽으로 뻗친 혁은 겸손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뻗친 혁은 인내를 말하는 거다.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려면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왼쪽으로 뻗친 획은 바르게 행동하라는 의미고 오른쪽으로 뻗친 획은 참되게 행동하라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인간 됐다, 사람 됐다 하는 거죠. 우리는 내 혼자지만은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은 누가 요거도 먹느냐? 부모가 요거도 먹죠.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가 올라갑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가족이 어려워집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 혼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이다. 또 인은 사회생활을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생활하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사람은 둘만 모이면은 서로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사람 모이면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는 사랑을 의미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해줘야 인연이 맺어진다 하는 거죠. 사랑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단추가 그럼 누구이겠느냐 하는 거죠. 인간은 부모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단추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지고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져야 온 매무새가 좋아서 남으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바로 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에 효도할 줄 모르면 자연과 사회에 더 큰 사랑을 실행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어떤 자연도 어떤 동물도 사랑할 수가 없다. 타인에 대한 미덕도 효도가 바탕이다. 부모에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느 누구를 잘해줘도 어느 누구를 사랑해도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을 갖춘 사람은 부모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부모를 버리는 사람은 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일이 설날입니다. 우리의 명절 설날 아침입니다. 설날 아침이면은 부모님께 다 세배 올릴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서 부모에게 세배 올리는 그 마음이 순수해야지 잘 보여서 부모의 재산 좀 많이 물려받아야 되겠다. 부모로부터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부모를 찾고 세배를 올린다는 것은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명절을 앞에서 한번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하는 겁니다. 효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부모를 걱정시켜주지 않고 부모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면은 그것이 바로 효다 하는 겁니다. 바로 리더가 되고 지도자는 이 마음을 가장 먼저 갖춰야 된다. 이것이 향기의 첫 번째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리더십 TV였습니다.